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끔씩 얘기를 하죠. 쟤는 정말 부러워. 남자친구가 요번에 가방도 사줬어. 생일인데 뭐도 해줬어. 그런 얘기들 가끔 하지요. 제 나이 또래쯤 돼서 개모임 나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동네 아줌마들 얘기를 한 번씩 하죠. 그 집 남편은 뭐 누구 엄마한테 뭘 해줬대. 그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뭐 굉장히 부러워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만큼 경제적 풍요가 조금 더 갖춰지니까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액수가 커지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두 분은 기해일주 여자인데요. 불질 공세를 받는 팔자입니다. 남자들의 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일지 아니면 꽃뱀일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팔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을묘생이니까 나이가 좀 많죠. 봄날 초봄이에요. 이 노래 기해일주로 태어났어요. 이 기토일간이 주변을 쫙 둘러보니까 지지원국이 이 인이라는 범인자가 해수생을 잘 받고 있는 데다가 멀리서 묘라는 글자와 이렇게 또 삼합도 하고 있지요. 시에는 상관이라는 글자가 하나 버티고 있고 시천간을 둘러보니까 이 인묘 목국들에서 을이 투간에 있어요. 격으로 따지자면 관격이 됩니다. 이 인이 월지에 있어서 인중에 목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정관격으로 봐야 한다, 편관격으로 봐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이 대세인데 천간에 관이 드러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관격이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이 기토일간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신약해요. 이때 신약하다면 관격인데 신약하면 관을 소통시켜주는 인성이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주변에 인성은 없고 너무 신약하니까 이 기토일간이 기댈 곳은 월에 드러나 있는 무토가 하나 있죠. 그래서 내가 기댈 곳은 무토입니다. 이 기토전답이 무토에 기대고 있으니까 용신을 무토로 신약하니까 용신을 무토로 봐야 할 것인가? 좀 아리까리하죠. 인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용신을 굳이 따지자면 천간에 드러나 있는 무토가 용신이 아니고 이 기토일간이 무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지요? 어떤 직업인고 하면 다방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7, 80년대 다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조금 촌으로 시골로 가면 그때 그 옛날의 풍습처럼 그런 다방이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뭐 커피를 따라주고 이런 다방이라기보다는 전화를 하면 다방 커피를 배달해 주는 곳 있죠. 그런 다방이에요. 이분이 관이 보시면 연과 월에 편관, 정관 드러나 있죠. 관살 혼잡이에요. 이 관들이 내 일지에 있는 해의 생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영양가 있는 남자를 만난다, 못 만난다를 떠나가지고 일지에 있는 해수가 월과 연에 있는 이 관들을 생을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남자는 항시 끊어지지 않는 공급받는 팔자입니다. 어렸을 때 일찍 시집을 갔는데 관살 혼잡이니까 남편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딸을 하나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하는 시기가 여기 신사대운,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살고 이 사해충이 들어올 때 사해충 일지를 흔들고 인사신 사명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대운 끝에 이혼을 하고 이모대운부터 그런 쪽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딸은 멀리 두고 혼자 호를 다니신 이모대운부터 살았는데 원국상 공부하고는 별로 친하지는 않지요. 이 수생목 받은 관이 인성의 생조 없이 월간에 있는 물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대운에 여자가 혼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빤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모대운에 오라는 글자가 이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걸록지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수혜생을 받은 관이 대운에서 인성 소통을 해주니까 이때 이모대운에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나? 그거
아닙니다. 내가 운기붕천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돈을 벌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오하라는 놈이 관의 극을 받는 거를 소통시켜주는 역할만 했지. 그리고 내 뜻을 지상에 실현시켰다 이런 뜻은 되지만 이대운이 돈이 됐다 내가 편하다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리고 관살의 극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관들을 내가 오화로 소통시켜서 밥벌이를 했어요. 그런 뜻에서 이분이 이모대운 초반부터 유흥가지요. 그런 쪽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44살부터 개미대운 시작인데 이 개라는 놈이 사주 원국에 있는 월간 물을 싹 무게합을 하면서 물을 날려버립니다. 원래 이 기토라는 놈은요 너무 신약하니까 무에 의지해가지고 나의 영역, 활동 반경을 원래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 개수가 와서 물을 합거합니다. 이때 합거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면 나 기토 일간은요 월지에 있는 인중의 갑, 묘중의 갑, 해중의 갑 자, 이런 관들을 전부 다 암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 직업이 유흥가를 돌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실제 여기 다 암 앞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는 이래서 좋아, 얘는 이래서 좋아 이렇게 다 합을 하면서 만나니까 이모대운의 유흥가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약간 적성에 맞다 이런 모습처럼 일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미대운 들어오면 이 무게합이 잡히면서요 겁재라는 놈이 날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면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인이든 을이든 묘든 해중갑이든 전부 다 내가 만나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이 무토라는 거는 항상 경쟁자이지요. 늘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 혹은 유부남이야, 애인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있는데 무게합이 싹 잡히면 이 관들이요 쳐다보는 여자가 무가 사라지니까 전부 다 나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44세부터 시작되는 개미대운에 이루어지는 모습은요 연예인처럼 됩니다. 왜? 이 많은 관들이 전부 다 경쟁자가 사라져서 나만 쳐다보니까. 개미대운 초반부터 살아가는 모습은요 이모대운이나 개미대운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남자들이 욱 전부 다 나 너만 좋아,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돈답을 들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여러 명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랑 개미대운에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운에서 돈다발을 들고 한번 살아보는 사람은 좌표법상 무인에 해당되는 글자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을묘는 그 전남편쯤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는 지금 살고 있는 돈을 갖다 주면서 생활비를 갖다 주는 남자가 되겠지요. 이 이는 당연히 무 밑에 있으니까 임자가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처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남자분이 돈 갖다 주면서 나랑 지금 살고 있고 나의 직업은 이 남자와 같이 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방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이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이 남자는요 해수의 생을 받는 그러니까 육합 관계에 있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수의 생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때 수라는 거는 모든 음양 오행사상에서 수는 밤일을 의미하죠. 게다가 해는 씨앗을 잉태한다라는 뜻이죠. 나는 잠자리만 필요해. 그런 용도의 여자만 있으면 돼. 이런 모습으로 이 여자분과 동거하고 있으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하던 일이 다방이니까 그 일 해봐 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다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는 따로 있지만 또 나보고 좋다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한 명은 인생 남자인데 내가 이분 마음에 좀 들어요. 그리고 나를 스토커처럼 굉장히 예뻐라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띠예요. 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요?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지금 돈을 갖다 주고 있는,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이 남자분은 무슨 띠인고 하면 원숭이띠 신생입니다. 기토일간 입장에서 신이라는 글자는 천을 귀인이지요. 팔자 원국에 있어서도 신이라는 천을 귀인이 시에 붙어 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대주는 남자가 신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오생 중에 굳이 만나야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거느려야 된다면 누구를 거느려야 될까요? 인생은 바로 원래 만나는 남자를 인신충하지요. 이 남자와 실제 관계를 갖게 되면 신생 남자 바로 날아갑니다. 왜? 대운도 미라는 비견운이 들어와가지고 해묘미 완합이 만들어지면 이 완합된 관으로 인해 가지고 기토가 사면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 만나면 안 돼요. 굳이 조금 한눈을 팔 것 같으면 오생을 만나세요. 그런데 올해가 갑진년이지요. 그리고 대운상 미대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장사는 그냥 겨우겨우 나 혼자 할만해요. 원래 갑이라는 놈이 내 일간을 갑기합으로 싹 물지요. 원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왠지 정관이라 가지고 내 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임묘진 방합도 형성하지만 내 일지에 있는 해수 수를 암장하기도 하고 바깥에 신진 합도하지요. 바깥에 내 돈벌이는 그냥 굴러가는데 관살이 방합으로 강해지고 내 일지에 이 해수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 나타나는 관이 내 짝인 것 같아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지금부터 만들어져서 내년에 을사년이 오면 결국 이 을이라는 편관이 나를 한번 치겠지요. 게다가 지지에서 사해충 인사신 사명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미대운에 신생이 가져다 준 보금자리 생활비 한번 털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원래 새로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팔자는 이런 관들의 혜택을 잘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팔자를 부럽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조금 편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50, 이분의 반밖에 안 살았어요. 25살. 이분도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 남편 복은 없지만 이런 팔자를요, 남자 복 다복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남편과 남자는 다르지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표현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옥문다복하고 이런 표현을 써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분이 그런 쪽으로 남자 복이 다복한 팔자인데 이 아가씨는 더 옥문다복한 아가씨입니다. 똑같이 기해일주지요. 늦봄 봄날에 기토전답으로 태어났는데 오행상 진년의 진월 진시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진시니까 시에 있는 무진이라는 글자가 이 기토 일간을 오행적으로 굉장히 생조를 크게 해줍니다. 절대 약하지 않은 팔자인데 신왕하기는 한데 이 글자들이요 전부 다 어때요? 너무 축축하지요. 물 묻은 땅이에요. 질퍽질퍽한 땅.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팔자처럼 음습하지는 않아요. 나름 관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룰, 틀이 있는 사람인데 이 팔자는요 그런 틀 없습니다. 진진 자영이 붙어 있죠. 게다가 진이라는 글자는 수를 암장하는 글자인데 한 개만 있어도 우리가 진 자체는 뻘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뻘들이 겹쳐 있으니까 이 여자는 말 그대로 늪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 여자는요 남자가 한번 이 여자랑 만나면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 여자한테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늪이라 가지고. 방송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송국, 조그만 방송국 있죠. 하는 아가씨입니다. 올해 네 출전한다면서 이분 특징
너무 음습해서 이분은요, 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너무 많이 중첩하면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어디서 어떻게 악취가 나는고 하면 그 아가씨니까 뭐 예를 들면 출근해야 되고 데이트를 하러 나가야 되면 꽃단장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요. 그런데 이 진진진은 훗날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혹은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이분 습성이 여기처럼 유흥가 일하는 분이나 이분이 생활하는 거나 습성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요, 나의 주 무대는 늘 그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진 중에 그 전부 다 뭐가 숨어 있어요? 관이 다 숨어 있죠. 자, 을이라는 관들이 다 숨어 있고 해중에 정관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는데 이 기토는 이 진진 속에 들어있는 을들을 다 만납니다. 내 일지 아래 있는 해중의 갑도 만나고 어떤 주특기로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경금으로. 그런데 이 아가씨는 이 경진이라는 괴강이라는 글자가 자형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을들을 챙겨내니까 이 아가씨는요, 그 나의 습성이 쫙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어 보이네, 이런 면에서 내가 마음에 드네, 꼬시는 것도 실제 잘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금 능력이 좋은 여자들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죠. 풀뱀이다, 뭐 꽃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식의 훌러덩 벗기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옷만 벗기느냐? 그거 아니죠. 주머니도 훌러덩 잘 벗깁니다. 그래서 내 걸로 확 취하는데 뺏기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네가 늪이라서 좋아서 내가 뺏기는지 모르는 와중에 혹은 알면서도 뺏기면서 만나게 되는 팔자 구조입니다. 결혼하면요, 이런 팔자가 이 진지는 냄새 난다라는 뜻이니까 안 씻는다 이런 뜻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때 안 씻는다라는 거는 세수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잠자를 위한 그 씻는 행위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는 밥 할 줄 몰라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덕목에 있어 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음, 아무것도 안 함 이런 뜻이 이 진진진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나 밥 할 줄 몰라요. 뭐 할 줄 알아? 뭐 다른 능력 있어?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몰라요. 그럼 너 뭐 잘해? 나요? 밤일만 잘해요. 이런 팔자가 이 팔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경금상관이 연과 월에 천간에 포진해 있으니까 결혼을 못하나? 비겁이 너무 중중하죠. 겁재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경금을 쓰니까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결혼해서도 쭉 대문 밖에도 진중에 을이 숨어 있죠. 나는 이 모든 남자들을 다 관리 건사하고 만나는데 내가 결혼하게 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하면 이 해중갑은요, 능력이 조금 없는 부실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 기토일관은 이 축축한 음습한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밤일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남편도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잠자리가 조금 특화된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내가 결혼하게 되는 남자는 그 약간 무능한 남편 그리고 나는 밤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은 밤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해중에 있는 갑이요, 이 진이라는 글자에 전부 다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이 진의 원진이죠. 그리고 진진이 물 묻은 땅이라서 갑이 뿌리가 썩습니다. 이때 뿌리라는 말은 내 자식 잉태 생산을 하기 위한 그 뿌리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밤일이 잘 안 돼요. 그런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밤일을 잘하는 아가씨가 남편이 똑같이 밤일을 잘한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이 조금 공평하니까. 어쨌거나 우리 남편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무능력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생 압술대운까지 나는요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여러 곳에서 바람 피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냄새는 풀풀풀 풍기고 다니는데 경금상관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잘 우기기도 하겠죠. 바람 피워도 심증은 가는데 뭐 물증이 없거나 안 피웠다고 빠락빠락 잘 우길 수 있는 그런 팔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잘 살 수 있는 팔자가 이런 팔자입니다. 당연히 원래 뻗기는 재주가 있으니까 주머니도 잘 털어오겠죠. 근데 이 팔자가 나중에 계유대운이 62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유대운은 이때까지는 재밌는데 계유대운부터는 이 팔자가 서서히 건강도 무너지고 금전적으로도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아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멋대로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계유대운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아파서 뭐든지 기능 상실 이란 뜻이 이때부터 들어오겠지요. 이런 팔자는 뭐 용신이 뭐고 간에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팔자입니다.